자,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태가 급전되고 있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이제 문희정 국제평론가하고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쉽게 가지 못할 거란 의견도 있었고 바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바로 가는 방향으로 뭔가가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제재, 금융 제재를 검토하겠다. 파병을 고려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제재하겠다. 근데 지킬 마음이 있으면 가기 전에 지켜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크라이나에다 이걸 밀어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런 거지. 오빠 오늘 밤 이 선 넘어오면 오빠 짐승이야. 라고 푸틴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푸틴 입장에서 그럼 내가 지켜줄게. 라고 지켜주면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소리밖에 못 듣는다는 거지. 그건 또 무슨... 이 기회가 최고의 찬스인 거야. 왜? 이게 공론화 안 된 상황에서 쳐들어가면 말이죠. 기습으로 여거를 강탈한 게 돼요. 근데 예고를 다 했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만 안 있을 거야. 넘어가기만 해봐. 이랬는데, 일단 넘어가면 내가 간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넘어가기 전까지 안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그럼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해놓고, 너 넘어갔어. 나 파병할게. 잠깐, 대화로 해보자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내가 임시로 잠깐 들어온 거야. 여기 내가 뺏을 마음도 없고, 이거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대화로 해결을 해보자니까, 라고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푸틴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하고 손을 잡고 군사 개입을 허용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나토에 있는 군이, 즉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의 항모가 우크라이나 항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러시아가 문제 삼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나토가 생겼을 때부터 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군이 만일에 나토에 무리하게 가입을 시키려고 하거나 만약 군사적으로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놨었던 상황이거든. 근데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장기전이 돼요. 쉽게 말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미리 들어가서 진을 치는 거야. 그리고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미안해. 상황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하지만 나 일주일 내 금방 뺄 거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몇몇 조건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네. 뭐 그런 얘기 하겠죠. 여기에 러시아 출신 사람들에 대한 안전 보장, 뭐 정치적인 자유선거 도입, 뭐 등등.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딴 나라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내용들로 회담을 길게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길게 끌면 끌수록 각국의 경제적인 문제나 코로나 문제나 나머지 산적한 과제가 있는 국가들이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를 이미 보고 있는 거야. 미얀마에서도 봤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봤거든. 지금 중동 사태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서방에 있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분쟁이라든지 다툼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다는 거를 이미 푸틴은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러시아는 일단 들어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해의 양면 제스처를 취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정 평론가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설날 선물은 한우 어떠세요? 부드러운 육질과 풍미, 대한민국 1% 최고급 미경산 암소 한우를 송작가 TV몰에서 만나보세요. 설날 선물은 어디서? 송작가 TV몰에서. 네이버에서 닥터송 한우를 검색해보세요. 이게 동상이몽인 게 나토의 동맹국 안에서도 지금 분열 조짐이 보이는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 수준도 워낙 밀접했었고
천연가스 의존도도 높은 편이고 하니까 사실 독일의 입장은 약간 갈려요. 근데 발트 3국이라든지 폴란드 같은 예전에 소련권 국가였고 위성 국가였던 나라들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저런 행태들에 대해서 나토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도 갈릴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토 입장에서도 미국하고는 또 다른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들어오고 뭐 협상이 뭐 이루어져가지고 걔들이 물러나고 일단 우크라이나에 다시 발을 들이게 하는 행태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유럽연합이나 나토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 나토라는 그 조직 자체가 균열이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나토나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강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발도 못 들이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나토 동맹국도 아니고 유럽연합 회원국도 아니란 말이죠. 나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토가 나서줘야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토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 나토 동맹국들, 발트 3국부터 폴란드, 그쪽 인근 국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국가에 지금 더 병력이라든지 무기를 배치를 해가지고 위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결론은 러시아하고 미국이 협상으로 풀어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하고 나토는 지금 같은 입장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먹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러시아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유럽의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위협하면서 우크라이나 스스로 친서방 정권에서 친러시아 정권으로 스스로 탈바꿈하는 게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스스로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가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분명한 건 미국은 야 어차피 우리랑은 떨어져 있고 러시아가 들어가디 말디겠지만 나토나 유럽연합의 입장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의 선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과 대화 조치가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자, 문제는 이쪽으로 세계의 주목이 몰려져 있는 가운데 병력은 지금 한반도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쪽으로 몰려가야 될 함대들이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은 사실 다이렉트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국의 속내는 그거예요. 여기 나토 동맹국들이 모아봐. 니들이 모아봐. 그래서 독일, 프랑스도 항모 있잖아. 왜 굳이 태평양에 있는 거 거기까지 가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토의 동맹국들이 십시일반으로 저 보낼 수 있어요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나토 내에서는. 근데 러시아는 그거죠. 그거 보내기만 해봐. 가스는 한 방울도 못 받았을 줄 알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미국이 며칠 전에 카타르하고 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카타르의 천연가스를 유럽 쪽으로 공급하는 걸 가지고 협상을 끝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유럽이 지난 수십 년간 너무 편하게 가스를 썼어요. 러시아 쪽에서 가스관 연결돼서 오는 걸로. 근데 카타르에서 가게 되면 가스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LNG 선을 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LNG 선을 타고 가면은 그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LNG 선을 타고 온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터미널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가면 4개월이면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네. 상황은 그런 목전에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한반도 상황이에요. 지금 전선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양쪽에 다 개입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한쪽은 러시아고 한쪽은 북한이 상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북한을 확실하게 이겨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일단 체면치레를 하고 러시아하고는 장기적인 협상을 통해가지고
큰 무리 없이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사실은 또 서로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러시아의 급진적인 사태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북 관계 해결에 있어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좀 더 빠른 해결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고 하면 올림픽 전에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쯤 돼갖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지금 있는 함대들이 이 중국의 거의 타격거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 좀 덜 쪽팔린 거야. 덜 불안한 거야. 원래 이제 올림픽 때는 전쟁 안 하는 게 국제적인 그동안 룰이었거든요. 국룰이죠. 예. 그 국룰을 생각했을 때 그 이전에 뭔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열흘도 안 남은 겁니다. 딱. 그렇기 때문에 열흘 안에 급변하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